부처님의 무상무, 변화 속에서 찾는 평온. 파트 1. 무상무장은 불교의 삼법인 삼바 중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니차라고 하며 이는 영원하지 않음, 지속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계절이 바뀌는 과정,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가장 먼저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셨습니다. 젊은 왕자 시절 궁궐 밖에서 목격한 늙음, 병듦, 죽음의 모습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무상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이 생멸을 거듭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셨고 이것이 해탈로 이어지는 핵심 열쇠임을 깨달으셨습니다. 현대 과학도 무상의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고 말하며 이는 곧 모든 것이 변화하고 소멸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신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교체되므로 물리적으로 볼 때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정체성과 성격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변화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안정된 직장, 변하지 않는 관계,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며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성형수술, 안티에이징 산업, 보험업계의 성장은 모두 무상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SNS에서는 완벽한 순간들만을 포착해서 영원히 보존하려 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시간을 정지시키려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지만 무상의 진리를 외면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흘러가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도 변화의 강을 거슬러 싸우기보다는 그 흐름을 활용해서 더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주는 해방감이자 자유입니다. 파트 2. 무상의 진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간적 무상이 의로 모든 현상이 찰나찰나 생멸을 거듭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같은 강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 몸도 같은 몸처럼 느껴지지만 매 순간 새로운 세포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시적 변화를 인식하면 거시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단계적 무상으로 탄생, 성장, 성숙, 쇠퇴,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 관계의 발전 과정, 문명의 흥망성쇠가 모두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성장과 성숙 단계에만 가치를 두고 쇠퇴와 소멸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단계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을의 낙엽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쇠퇴도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존재론적 무상으로 고정된 실체나 영원한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무아무어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여주고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시간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진짜 실제하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그 현재마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인식은 현재 순간에 더 충실하게 살게 해주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줍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런 현재 중심적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상은 또한 가치의 상대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이해하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한 가지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무상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술의 발전, 산업 구조의 변화, 사회 제도의 변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며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데 무상의 지혜가 바로 그런 적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트 3. 무상의 깨달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상실과 이별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이혼, 건강의 악화 등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실제 상실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생명체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 슬픔 상담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이 사용됩니다. 상실의 고통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슬픔의 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을 거치는 것도 무상의 한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수용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상의 이해는 애착의 질을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집착적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도 무상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인데 상대방이 예전 그대로이기를 바라거나 자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 관계에서 당신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4. 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 고그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 스싱하게 첫 번째 진리로 고성제 고싱하게를 제시하셨는데, 이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아픔이나 슬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며 궁극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존재의 조건을 가리킵니다. 이런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고고쿠로, 직접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병, 늙음, 죽음, 이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괴고화로 좋은 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행복한 순간이 끝날 때, 건강이 나빠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고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행복 하나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정감을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스트레스 이론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스트레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상관없이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결혼, 승진, 이사 같은 긍정적 사건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기존의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착을은 산스크리트어 우파다나의 번역으로 꽉 쥐고 놓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가지고 있고 싶어하고 나쁜 것은 절대 겪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 자체가 무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상대방을 구속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불교에서는 비집착각이라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건강한 거리두기나 감정적 분리와 비슷합니다. 심리치료에서도 환자가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 객관적 거리를 두도록 돕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되 그 결과의 자아 전체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착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고 융통성이 떨어지지만 비집착할 때는 더 넓은 관점에서 창조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5. 무상의 깨달음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금기시하고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음이 더욱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로 제시하셨습니다. 마라나누사티, 즉 죽음에 대한 새김은 우리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더 많이 일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 감정에 더 솔직할 걸,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할 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면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어도 H2O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형태는 바뀌어도 존재의 본질적 에너지는 계속됩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도 무상의 지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죽음을 의학적 실패나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품위 있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는 남은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가족과의 화해나 마지막 소원 성취 등을 통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돕습니다. 무상의 죽음과는 사별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보지 않고 다른 형태로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가르침, 사랑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끝에서 연속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줍니다. 또한 무상을 이해하면 나이 들어감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우상화하고 늙음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결실, 겨울의 고요함이 모두 소중하듯이 인생의 각 계절도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파트 6. 무상의 지혜는 창조성과 혁신에도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접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빠르게 실패하고 빨리 배우라, fail fast, learn quick는 문화도 무상의 정신과 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며 실패에서 배워서 다음 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무상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본의 모노노아, 와레, 미야기나 와비사비. 철학은 덧없음과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순간의 아름다움, 낮고 해진 것에서 느끼는 깊은 정취는 모두 무상의 미학입니다. 서양 예술에서도 바로크 시대의 바니타스, 화풍은 해골, 시계, 꺼진 촛불 등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표현했습니다. 문학에서도 무상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본의 하이쿠는 짧은 형식 안에 자연의 변화와 인생의 덧없음을 담아냅니다. 바쇼의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가 뛰어들어 물소리가 나네라는 하이쿠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 문학에서도 시간의 흐름, 기억의 변화, 관계의 변화 등을 통해 무상의 주제를 다룹니다. 음악에서도 무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표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무상의 은유입니다. 특히 즉흥 연주나 재즈에서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곡이라도 연주할 때마다 다르고 다시는 똑같이 재현할 수 없는 일회성이 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건축에서도 무상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전통 일본 건축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설계됩니다. 현대 건축에서도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생명주기 전체를 설계합니다. 해체와 재활용을 염두에 둔 설계는 무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무상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코닥이 디지털 사진의 등장을 무시하다가 몰락한 것이나 블록버스터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면 넷플릭스처럼 DVD 대여업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시 콘텐츠 제작사로 변신한 기업은 무상의 지혜를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력 개발에서도 무상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이 여러 직업을 거쳐가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이나 전문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파트 7. 무상의 수행법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비파사나 명상입니다. 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뜻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의 들숨과 날숨, 감정의 생김과 사라짐,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론적 이해가 아닌 직접적 경험을 통해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띠, 즉 알아차림도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변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이 들리고 내려지는 것을, 먹을 때는 맛이 변화하는 것을, 대화할 때는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무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현실임을 체득하게 됩니다. 현대의 마인드풀니스 기반 인지치료, 나 마인드풀니스 기반 스트레스 감소기 프로그램도 본질적으로는 무상의 수행법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This too shall pass라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무상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 것,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사진이나 일기를 통해서도 무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와 지금의 변화를 느껴보거나 과거의 일기를 읽으면서 당시의 관심사와 지금의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관계에서의 무상 수행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대한 무상 수행도 유용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이고 이 감정도 변할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좋은 감정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 충분히 느끼자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파트 8. 무상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울 때 유연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피벗 파이벗 전략처럼 상황이 바뀌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이것이 영원히 내 만족을 줄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처음에는 기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인식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도 본질적으로는 무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놓아주기의 예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할 때,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연인과 헤어질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건강 관리에서도 무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음과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0대의 건강을 50대에도 유지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현재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직업과 경력에서도 무상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직업이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업계의 변화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돈과 투자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의 영속성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돈이 가져다 주는 경험과 기회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기술과 디지털 생활에서도 무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기나 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기술이 변해도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SNS에서 좋아요나 팔로워 수에 집착하지 않고 온라인 상의 인기나 관심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습과 자기 개발에서도 무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배운 지식이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기 개발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패나 좌절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매번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적 활동에서도 무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 순간의 영감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압박보다는 창조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도 무상의 실천입니다. 현재의 풍요로운 환경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와 덧없음 속에서 오히려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삶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무상의 지혜는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흘러가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도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더 큰 평안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무상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지혜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불교 철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